그 외에 확실히 요즘에 사람들이 위스키에 돈을 안 쓴다 라고 하는 말이 다른 게 아니라 마트나 리커샵 같은 데 가서 술 가격을 보면 이 위스키 가격이 계속 내려가고 있는 걸로 증명이 되어버리고 있는데요. 가끔 저도 가서 둘러보면 아니 이걸 이 가격에 이렇게 재고가 남아있다고 예전에는 줄 사고 밤새고 해서 샀는데 뭐 이런 것들이 몇 가지 보일 정도예요. 이게 소비자 입장에서도 그렇게 느껴지는데 이 판매자 입장에서는 어떨까 싶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런 저소비 트렌드에서도 이걸 거꾸로 역행을 해버리고 판매한다 이야기만 나왔다 하면 너도 나도 놓칠세라 호다닥 사버리는 게 있는데요. 바로 랜덤박스입니다. 뽑기죠? 가격대도 제각각인 바틀. 그런데 보통 랜덤박스의 가격은 가격이 가장 낮은 제품의 가격에 가깝게 설정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어쨌든 최소 기대값도 나쁘지 않은 데다가 운이 좋으면 비싼 제품 대박이 날 수도 있는 거죠. 업체들 입장에서는 잘 팔리는 녀석들에다가 잘 안 팔리는 녀석들을 굳이 인질로 묶어서 팔지 않아도 좋고요. 구매자 입장에서는 이 그놈의 도파민이 뭐라고 또 이걸 참을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오늘 구해본 랜덤박스는 위스키네비 랜덤박스 6번입니다. 요거는 그때 제가 들었던 이야기가 2024년쯤에 수입이 되었던 제품인데 중간에 바빠가지고 누락이 되면서 인천세관 창고에서 얼마 전까지 쭉 있어서 이게 잊혀져 버린 녀석이었거든요. 그러다가 어떻게 찾은 녀석인데, 그래서 이게 리스트를 보시면 위스키네비에서 자체 병입했던 것들 제품이 아니라 거의 대부분 수입을 해오는 제품으로 만들어진 랜덤박스라서 나름 위스키 리뷰하는 유튜버인데 내가 뭘 샀는지 모르는 거 초견으로 위스키 딱 사자마자 리뷰하면 어떨까 이런 것도 재밌는 컨텐츠가 될 것 같아가지고 오늘은 이 랜덤박스를 열어보고 들어있는 위스키를 바로 마셔보면서 리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한번 열어볼까요? 일단 박스를 보니까 적어도 꽝은 아닌 것 같네요. 제가 좋아하는 독립병입 브랜드인 레이디 오브 더 글렌입니다. 그럼 뭐가 들어있나 볼까요? 오, 글렌 로시 10년이네요. 라벨을 먼저 보면은 옥스헤드 위드 포스트필 EX 올로로서 피니쉬, 내부 내용을 보면은 2년 정도 했다고 돼 있고 2013년 빈티지고 2023년 병입이네요. 10년, 도수는 56.6도입니다. 제 거는 254병 중에 13병째네요. 꽤 아까웁니다. 이 정도면 제 기준에서는 대만족입니다. 그럼 이 위스키에 대해서 한번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우선 레이디 오브 더 글렌부터 이야기를 안 할 수가 없죠. 제가 바로 제 뒤에 제일 제가 좋아하는 독립병입 회사다 보니까 이렇게 쭉 줄 세워 놓은 녀석인데요. 레이디 오브 더 글렌은 스코틀랜드에서 2012년에 설립된 독립병입자 회사고요. 독립병입자는 제가 예전에 올렸었던 영상에서도 이야기한 것처럼 직접 증류하지 않고 증류소 원액들을 사가지고 추가 숙성을 하거나 병입을 하는 그런 회사예요. 창립자인 그레거 헨나는 원래 바텐더 출신인데 어려서부터 위스키를 좋아한 데다가 특히 독립병입하는 이 문화를 되게 좋아하게 되면서 자기도 직접 해보고 싶어가지고 차린 회사라고 합니다. 이 브랜드 이름인 레이디 오브 더 글렌의 그 레이디는 스코틀랜드 스털링성에서 전해져 내려오는 그린 레이디 전설에서 따온 이름이라고 하는데 내용까지는 솔직히 저도 잘 모르겠어요. 어쨌든 스코틀랜드 기반에 이제 2026년이니까 14년 된 슬슬 자기네 캐릭터가 잡혀가는 그런 독립병입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는 특히 베이스 숙성이 좋은 술을 가져다가 피니쉬를 참 잘하는 곳인데요. 오늘의 위스키인 이 녀석도 라벨을 잘 보면은 퍼스트필 올로로서 혹스헤드 피니쉬라고 되어 있죠. 나중에 마실 때 이런 걸 보면서 잘 어떻게 표현했는지 보는 게 또 독립병입 위스키를 마셔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다음은 글렌로시 증류소 이야기도 해봐야겠죠. 글렌로시 증류소는 디아지오 소속 증류소로 알고 있고요. 싱글몰트 위스키로는 현행에서 나오지 않고 있어요. 이 위치는 스페이사이드 엘긴 근처에 같은 디아지오 소속인 마녹모어 증류소랑 같은 부지를 공유하고 있는 특별한 구조의 증류소고요. 대부분 생산량은 블렌디드 위스키 원액으로만 쓰이는 편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오피셜로 나오는 제품이 따로 없으니까 예전에 제가 다뤄봤었던 플로라 앤 파우나 시리즈에서 글렌로시 10년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그나마 이곳의 오피셜 원액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똑같이 자체 싱글몰트를 내놓지 않고 있는 링크우드랑 비슷한 느낌이긴 한데
생산량이 링크우드의 4분의 1밖에 안 되는 작은 주유소다 보니까 생각보다 시중에서 보기는 힘든 녀석이에요. 그럼 한번 마셔봐야죠. 자, 한번 따라 봤는데요. 먼저 향부터 맡아볼게요. 우선 컬러도 생각보다 준수하고 그 컬러에 맞는 것 같은 그 쉐리의 뉘앙스가 확 전해집니다. 물론 방금 오픈한 56.6도짜리라서 그런지 알코올은 좀 쳐요. 약간 황 쪽의 냄새, 그리고 약간의 향수 같은 그런 꽃 냄새 같은 것도 좀 있어요. 건과일이랑 너티한 그런 오일 같은 느낌, 그런 풍미가 확 있어서 나 쉐리야 라는 느낌이 확 살아 있습니다. 조금 글렌파클라스나 탐두 쪽에 있는 올로로스 같은 그런 되게 좋은 쉐리 캐스크를 썼을 때 나는 그런 뉘앙스가 있고요. 얘는 시간이 더 지나면 훨씬 더 풀려가지고 달달한 냄새가 날 것 같아요. 지금은 막 달다 이런 느낌은 아닌데 확실히 건 과일의 그런 뉘앙스는 좀 꽉 차있는 그런 느낌이 있어서 되게 좋은 것 같아요. 그럼 한번 마셔볼게요. 역시 이게 예전에 제가 글렌로시 플로라인 파우나를 마셔봤을 때랑 비슷한 그 골격은 가져오는 것 같아요. 아까 향에서는 쉐리야, 나 쉐리야 이런 느낌을 확 주고 있었는데 맛에서는 전반적으로 무겁지 않고 가벼우면서 플로럴한 약간 그 사과, 서양배 같은 핵과류, 바닐라, 황 이런 쪽에 그 링크우드랑 비슷하면서도 오히려 그 여리여리한 그런 쪽으로 느낌이 나는데요. 아마 혹스헤드라고 했던 게 버번 혹스헤드라고 하면은 좀 이해가 잘 될 것 같아요. 바닐라와 카라멜 쪽의 그런 풍미도 좀 킥으로 있는 것 같고요. 얘는 퍼스트 필 올로로서 피니쉬를 한 거 치고는 막 달달한 쉐리 그런 쪽으로 가는 건 아니고 굳이 따지면 토피, 카라멜 쪽 베이스에 거기에 약간 붉은 과일 잼 같은 느낌, 약간 건과일 느낌도 좀 있는데 그렇다고 끈적이거나 꾸덕하지 않고 상당히 드라이한 느낌이 나고 있어요. 그나마 약간 졸인 체리 같은 느낌으로 오는 것 같아요. 좀 붉은데 말렸는데 그래도 아직은 다 안 말린 반건조 과일 뭐 그런 쪽 느낌. 마시면 마실수록 황의 경우에는 조금 더 뒤로 잊혀지는 느낌이 있고요. 단맛은 조금 늦게 올라오는 것 같아요. 얘도 에어레이션이 되면은 좀 더 단맛이 올라오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이 좀 있습니다. 피니쉬는 길이는 한 중간 정도? 아니 10년 숙성인데 이 정도로 진한 녀석이? 중간 정도 길이가 나와주는 것 같고요. 뭔가 너티한 거 플러스 과일 같은 것도 플러스 살짝 말린 그 느낌에 그렇다고 해서 막 어두운 건 아니고 그래도 밝은 느낌, 막 너무 빨갛고 검붉은 쪽 이쪽이 아니라 좀 오렌지 색깔이 나는 좀 말리다가 만 것 같은 과일의 느낌이 나는 그런 쉐리 위스키, 거기에 너티한 너티 오일 같은 감도 살짝 있어요. 과하지 않고 살짝. 아니 뭐 이게 요즘 트렌드인가요? 요새는 쉐리를 넣어도 꾸덕이보다는 이런 조금 밝은 쉐리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근데 막 너무 밝은 것보다는 약간 피대기 반건조 그런 느낌의 쉐리가 느낌이 나는 것 같습니다. 얘는 역시 레이디 오브 더 글렌이다 쉽게 피니쉬를 잘한 것 같아요. 이 버번 캐스크라든가 뭐 어쨌든 옥세드에서 숙성을 했었던 한번 단맛이 올라와 있는 그 술에다가 좀 덜 단 쉐리를 퍼스트 필로 저스트하게 딱 숙성을 하니까 밸런스 하나는 진짜 기가 막히는 것 같습니다. 처음에 맡았던 향, 그 다음에 들어가는 맛, 마지막에 남는 피니쉬까지 다 한 가지의 결로 일치를 해주고 있어요. 이 랜덤박스라는 게 뭐 모든 업체들이 여기다가 악성재고만 넣어가지고 팔고 그런 것도 아니고 비싼 제품의 경우에는 어느 정도 업체에서 손해를 감수하고 가장 낮은 가격대의 랜덤박스에 딱 끼워 넣는 뭐 그런 것도 있다 보니까 이거를 너무 재고떨이 하려고 만드는 거다 이런 인식은 그래도 제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서는 좀 없었으면 합니다. 일단 위스키 네비 쪽은 이 랜덤박스 6번 이후로는 적어도 한동안은 안 한다고 얘기를 했고요. 로에니에서는 한 번쯤 더 할 것 같은데 인스타그램이나 이런 데서 공지 나오는 걸 한번 잘 보시면 저처럼 도파민 터트리는 데 도움이 되시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오늘 영상도 재밌으셨으면 좋아요, 댓글, 구독,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고요. 오늘은 특히나 랜덤박스 같은 도파민 영상을 올린 김에 여러분들도 랜덤박스 경험이 있으시면 그런 거에 대한 후기나 의견 같은 것도 좀 한번 남겨주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